일과 시간 중간에 하는 드문 온라인 세미나이고, 세미나가 또, 어, 그, 세미나가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제 전후로 맞춰서 다 스케줄이 다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갖다 맞추고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열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평안솔 대표님을 모셨고요. 평안솔 대표님은 주식회사 하예오의 대표님이시고 현재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저희가 같이 전개해 왔었고 저는 제가 경험한 또 대표님이 있고 또 외부에서 듣는 대표님인데 한결같이 어, 그 한결같이 놀라움을 주변에 항상 선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지만 사람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우리 팽 대표님입니다. 오늘은 팽 대표님의 에이전트 같은데요. AI 에이전트로 혁신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환자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저 웨이크 세미나 열 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열 번째 시간에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주식회사 하이호의 팽한솔 대표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을 뵈니까 저 이성환 교수님도 계시고 다 이제 또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떤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어떤 그 사용자의 경험, UX라고 하는 영역의 이야기들을 좀 더 딥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쉬워지고 있고 그 경험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서비스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내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 서비스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심층적으로 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사람과 핸드폰 간의 의사소통, 사람과 어떤 건물 간의 의사소통, 공간 간의 의사소통,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 서비스를, 이 예를 들면 앱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영역이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헬스케어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주로는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분들과 같이 인터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리서치도 하면서 이 안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서비스 안에 혁신의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일들은 처음에는 CT,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CT의 뭐 초음파 기기의 버튼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빛이 나는 밝기로 버튼을 넣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다가 점차 이제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때 이제 차원철 교수님 2010년, 11년도에 만나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제가 이제 팀장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점차 병원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서울의료원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라는 곳에서 공공에 있는 13개의 시립병원의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의 그 이슈와 헬스케어에서의 공공의 이슈와 어떤 어떤 프라이빗한 상황에서의 이슈를 어떻게 하면서 다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회사에서 잠깐 이제 1년 정도 그 스타트업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됐다가 2020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 프로젝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컨설팅에 대한 부분, 헬스케어 교육, 그리고 AI, 이제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해서 만들어낸 AI 솔루션들, 그리고 기업이나 병원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자 할 때 그 기획이나 이제 UX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들을 뭐 베트남이나 일본, 중동 같은 곳에 수출하는 일의 중간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피버스 헬시 라이프 어너러블 에이징이라고 하는 그 앞에 두 글자씩을 따서 하해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나이 드는 그 시간까지 나는 하하헤헤호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최근에 이제 AI에서는 어떤 식의 서비스들이 필요로 해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연달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문제 상황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 어떤 하나의 문제에 살짝 그 너무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를 한 때가 있었다면,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하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법, 뭐 혹은 뭐 규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 뭐 보험과 돈에 대한 부분, 어느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게 이제 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왔는데요. 이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은 어떤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시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도 기존에 이렇게 뭐 엑셀 시트를 출력한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검진 결과서에 눈을 3초라도 더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검진 센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주 프리미엄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서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응급실의 서비스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지금도 뭐 과밀화에 대한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지만 응급실 프로젝트를 지금 한 14년 정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매년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밀화가 지나면 또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지나면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지나면 또 어떤 인력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필수료 이슈들이 또 생겨나고, 지금은 또 AI가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도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는, 응급실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년 새롭게 응급하게 다가오는 이슈들에 굉장히 가깝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서비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 센터들의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응급실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 병원의 입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디자인을 한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는 병원을 입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이 병원 안을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지킬 수 있을지,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2021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 프로젝트로 코로나 지역 백신 접종 센터를 설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공지하고, 처음엔 70대 이상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이 센터에 와서 어떻게 줄을 서고,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전에 과거 병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는 본인에게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일이었죠.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같이 디자인해야만 하고 그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 안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같이 이제 디자인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형외과에서 진료의 프로세스를 더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병목의 핵심인 이 체열실은 어떤 형태로 설계되고, 공간은 어떻게 조성되고, 예를 들면 이 안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는 이 안에 대기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오더를 내는, 이제 진료과에서부터 오더를 내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야지 실제로 이 체열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체온실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외래나 병동이나 다양한 곳들에서의 업무가 어떻게 좀 원활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 안에 대부분이 진짜 그 현장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혹은 가장 업무가 많이 몰려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 현장에 와서 같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번호표에 출력되는 글자 안에 뭘 넣을지까지도 같이 결정을 하고, 이제 의자는 어떤 형태,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 뭐 예를 들면 대기 전광판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커야지, 어디까지 보일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도 같이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도 내고, 이제 의료진들이 직접 이 혁신의 프로세스 안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이런 것들도 막 저희가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해보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진과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의료진과 일을 하기 전에는 의료진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다가 이제 한 15년 정도 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의료진이 본인의 직업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요즘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해야 이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경험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인터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실제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그 77세부터 88세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임상에 대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핸드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진짜 이분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려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들을 이제 되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생각보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서비스 경험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도 직접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찾고 실제 니즈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저희는 좀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과 헬스케어를 합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접목돼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AI 에이전트가 서비스로서 병원 환경, 의료 환경에서 이제 생존하려면 어떤 형태로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될까? 이 순서를 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일단 그 who, how, what, where에 대한 것들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 에이전트는 저희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구를 디자인할 건지에 대한 걸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된 누군가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서비스는 어떻게 이제 디자인 되는지,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어디에 살게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구를 디자인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영역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에이전트가 역할을 해주게끔 해야 할까? 이것을 앞단에서 리서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환자를 위한 건지, 의료진을 위한 건지, 의사를 위한 건지, 간호사를 위한 건지, 전공의를 위한 건지, 이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수를 위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민이 다르고 그들에게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직원분들과의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저희가 소아응급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실제 응급실 이용객분들과도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이지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다른 병원에서 이런 거 하던데, 해외에 가보니 이런 게 있던데, 우리 병원도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탑다운의 형태로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진짜 쓸 사람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다들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에이전트를 쓴다면 그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저희가 이제 눈으로 관찰을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터뷰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안에 인사이트가 어디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 작업들을 저희가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분석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의 여정 지도를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이런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처음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그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고, 나에게 제공된 정보는 뭐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나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설계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에이전트, 저희가 만드는 에이전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소아응급실에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환자 중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환자 중심 이전에 이 의료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그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야 순수하게 이 의료진의 선한 예를 들면 의도가 환자에게 전달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에이전트는 환자 중심, 의료진 중심 아니고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어김없이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소아응급실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의료진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그 리서치 도구들을 손에 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이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왜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다큐멘터리 여러분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분들도 실제 그 자연의 환경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리서치를 하러 들어가면 절대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도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철칙을 갖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정수기가 어딨나요? 선생님,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저기 엑스레이 촬영실이 어딘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희 직원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 리서치 과정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왜 우리에게 질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금 하게 돼요. 왜 우리한테 질문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교수님은 사실 얼굴을 보기가 좀 쉽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너무 바빠 보이는데 그 뭘 물어보기가 참 민폐 같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옷을 방호복 같은 걸 입고 이제 목걸이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병원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좀 가장 중요한 게 되게 유일하게 한가해 보인다. 그 뻔히 나를 쳐다보고 관찰하고 있는 그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왠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아응급실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 응급실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저기 서 있던 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밀려 들어오는 비의료적 질문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에이전트를 처음에 설계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일을 도와줄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그 잡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라. 그리고 그 잡 디스크립션이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첫 번째 설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잡 디스크립션이 프롬프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 지금 사람들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응급실에 필요로 한 어떤 에이전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해요. 근데 이 에이전트는 한 사람, 하나의 에이전트지만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응급실에 오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다가, 초진 대기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다가, 의사초진할 때 무슨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캐릭터도 바뀌고 아이덴티티도 바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다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정을 하셨다면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그 과정에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쓰는데 이번에 응급실 그 CDSS 저희 AI, 이지스 AI 솔루션을 만들 때도 초반에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그 환자의 역할을 할 에이전트와 의료진의 역할을 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로 평가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 가상 환자는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닌 것들, 정말 잘못된 질문도 하기도 하고 이상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를 때로는 어, 그 똑바르지 않은 말을 하게끔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 컨텐츠들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와서 본인이 자기의 증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어디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갑자기 눈앞에 도넛처럼 둥근 고리가 보이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입에서 하는 그 어떤 자연어들이 어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것도 저희 에이전트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그 에이전트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리서치 했을 때 나왔던 그 다양한 니즈들을 잘 분석해서 그 분석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말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위기 파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너가 어느 시점에 개입해야 눈치 있는 에이전트인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의 니즈와 이제 그 환자, 보호자의 니즈를 분석하기도 하고, 이들이 실제로 나누는 대화의 어떤 형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안에서 어떤 그 말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직접 다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분석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글자로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진짜 대화록인데, 아, 제가 알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요. 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글자로만 보면, 아, 내가 잘 아는데,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까지만 됩니다. 하지만, 해가지고라고 하면 여기는 걱정과, 그리고 내가 그래서 말씀하신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절의 어떤 의미들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까지도 이제 사람의 말에 있는 뉘앙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실제 에이전트가 그 응급실을 경험하는 여정상에서 어떤 캐릭터를 띄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어떤 캐릭터로 계속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진짜 어떤 식의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들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이게 의료진이 사용할 때, 환자가 사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환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또다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보고 실제로 그 예를 들면 UX 디자이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HCI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AI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예. 어 저희 네, 마이크가 아직 켜져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어 그 디자인한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만든 아이디어를 실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좀 연극적인 요소들을 사실 많이 활용해서 이 사람에게 좀 더 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끔 환경도 설정하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무슨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만나게 된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고 막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의료진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당신은 응급실 1년차 3월 달 전공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문제인지,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이 앱을 만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 설정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이제 저희가 일부러 구성하는 이유도 이 서비스를 만드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의 경험들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여기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 혹은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좀 잘 설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소아응급실 AI 에이전트 아바타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죠.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대화를 할 수 있고, 들어온 내용들을 1차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테스트와 발전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거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그렇게 이제 학습시킨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의 서비스들이 이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VOC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병원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건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민원입니다. 되게 상처받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들을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해왔기 때문에, 이 민원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병원 안에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 불만족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민원을 분석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민원들을 기반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민원을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민원들을 기반으로 우리 병원 안에 어떤 일종의 그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는 어떤 캐릭터인가를 좀 만들어내서 이 환자와 응대하는 교육 솔루션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안병원에, 그 강원대학교 병원 안병원에 들어가 있는 AI 에이전트도 이제 병상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청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실제로 밤이나 부탁하기 좀 꺼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와 함께 소통하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이제 회진을 하러 오기 전에 의사가 그 회진 내용, 회진에서 궁금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또 메디컬 커뮤니케이터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응급실 이용 여부 결정 AI 모델이나 응급실 예진을 보조해주는 AI나 응급실 제실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생성형 AI, 그리고 응급실 환자에게 동의서를 설명해주는 AI, 그리고 퇴실 교육 같은 것들 계속 설명해주는 AI, 그리고 아까 전에 소아응급 AI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원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저는 이제 이렇게 결국에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나면 진짜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어디에 이 에이전트를 살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디에 살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실제로 응급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접수 단계에 있어야 되는지, 예진 단계에 있어야 되는지, 혹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건지,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스테이션에 있다면 그게 어떤 디바이스 안에서 어떤 화면 옆에 있어야 되는지, 개인의 모바일이어야 되는지, 공용 모바일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공용 태블릿이어야 되는지, 다양한 어떤 진료실 침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한 그 경험 설계 안에 이제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예진 보조 모델이라는 걸 막 디자인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것 같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케이타스를 매기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초기 평가 화면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진짜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이지스 과제에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도 내가 이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제 다양한 저희가 지금 7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병원에 내원하기 전의 과정,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모델, 들어와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만나는 모델, 내가 만약에 중증도가 막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보게 되는 모델, 그리고 이제 동의서를 받거나 실제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이 서비스를 설계할 때 뭘 만들 건지에서부터 그 어떤 곳에 살게 할 건지까지 이제 쭉 설계가 이어지지만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해? 혹은 우리가 뭐 어떤 지금의 어떤 기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해? 어디에 살고 있는 애를 설계할 건지에서부터 거꾸로 걔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거꾸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설계할 때 내가 이제 물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 서비스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서비스의 생명력이 굉장히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앞단에서의 UX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 제가 전달받기로 40분 강의와 20분 Q&A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아니, 안 계시는 것 같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질문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화면을 끄고 계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여정 지도상에서 전체적인 병원의 서비스 여정상에서 어떤 공간에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 네,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어, 몇 가지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플레이마크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 에이전트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정 지도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상상해보고 실제 어떤 타원의 의무기록 요약을 해주는 에이전트 혹은 실제 의무기록 기반의 회송 뭐 전원 이런 서비스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혹은 협진을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우리가 실제 뭐 간암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수술 동의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거나 시간을 내서 듣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동의서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 3자가 뭐 회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에이전트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퇴원 교육을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병원 안에서 필요한 거, 환자와 의료진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병원 내 부서들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병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제가 40분
강의와 20분 질의응답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셔야 하는데 말이죠. 아, 스님 아, 박사.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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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외로우셨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듣다가 이제 질문이 생겨서 용기를 내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매번 네네, 말씀해주세요. 듣지만, 네,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임에도 이제 플리마크라는 걸 처음 듣고, 전에도 네. 이제 AI가 병원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예전에 스태포드 AI 하시는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논문들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되어서 딱 너무 반갑고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어, 이제 병원에 굉장히 많은 필요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지금은 음. 이제 병원과 함께 과제를 진행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또 니즈를 좀 더 개별적으로 또 파보시거나 이제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음.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그 니즈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뭐, 일단은 저는 인터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는 1대1 인터뷰를 할 때도 있고 그룹의 인터뷰를 할 때도 있는데 어떤 이슈는 꼭 1대1로만 해야 하고 어떤 것은 꼭 같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내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런 게 불편해서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막 맞아, 맞아, 맞아. 라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을 때는 절대 말 못하는 그 니즈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니즈들이 너무 프라이빗해서 때로는 저희가 익명의 막 투표함을 만들어서 이제 막 익명 게시판에서 니즈를 수집한 적도 있을 정도로 특정 이슈들을 수집할 때는 그 프라이버시를 되게 지켜주면서 해야 되고 그 인터뷰라는 것이 그냥 어떤 시간을 잡고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고 누군가와 대면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니즈를 끄집어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그 최적의 사람이 가서 그 최적의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니즈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전혀 베테랑이 아닌 베테랑의 어떤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간다고 해서 좋은 니즈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어린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끌어낼 때 너무 이제 막 너무 전문적이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한테 막 질문하면 아이들은 되게 겁을 내기 때문에 근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분들과 인터뷰를 할 때도 실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가서 인터뷰하실 때랑 제가 가서 할 때랑 되게 달랐었고 과거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50대 여성분들의 갱년기와 관련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20대 중반에 어떤 리서처가 가서 50대의 갱년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혀 제가 그 인사이트를 끌어내지 못한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련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인사이트를 역으로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찰 조사를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가서 뭘 본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들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요일에 무슨 시간에 누가 뭘 공부한 누가 이제 거기에 서서
뭘 보고 어떤 형태로 받아 적고 이걸 손으로 글씨를 쓸까? 아니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 카톡에서 주고받을까? 영상으로 찍을까? 이 방법론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실화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실제 리서치보다 더 중요한 게 리서치의 설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면 할수록 말씀하셨던 그 현장의 니즈를 찾아내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이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감사합니다. 이 채팅방에도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에도 필요하겠지만 인력과 자원이 취약한 지역의 병원에 더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요. 지방에서 개발 및 적용 계획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저희 이번에 그 차은철 교수님 같이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플레이마크라고 하는 이 과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총괄을 하지만 그 제주도까지 전북, 경남, 부산, 그리고 이제 구미, 충남, 강원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서비스를 쓰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 과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제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임상과 서비스 개발이 이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학습되는 데이터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UX 리서치를 한다 해도 이 UX 리서치 대상자들도 굉장히 그 수도권의 이용 행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과제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성이 되어야지만 가능한지 그리고 학습 데이터도 사투리를 만약에 할 때 보이스 EMR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제주도는 조금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것들도 점점 학습이 되어야지 더 성능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아까 전에 수임 박사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한번, 어떠한 형태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참석했던 그 협의체 회의도 복지부, 식약처, 뭐 정말 그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겹쳐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 안에서도 겹쳐지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차 교수님과 얼마 전에도 같이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어떠한 프레임워크 안에 만약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꿈을 한번 좀 꿔보고 있어요. 어떤 가로축과 어떤 세로축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그냥 단지 2차원의 어떤 프레임일까? 3차원일까? 어떤 차원일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그 병원 안에서 필요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프레임에 넣고 다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번 과제하면서 같이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권효선 선생님께서도 질문이 있어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가 개인별 경험이 달라서 상충될 때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반영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음, 사실 요즘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조금 개인화를 해주기에 너무 좀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저희가 하고 있었던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어떤 그 경험의 한계를 좀 많이 극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성인 응급실에는 굉장히 좋은데 소아응급실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같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있어서 너무 편하고 누군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이 늘어나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설계를 할 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불편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중심점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항상 되게 노력을 하는데 100%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번 한계를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AI 에이전트들은 이번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화응급 에이전트도 교수님마다 한 명씩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말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한 니즈들을 하나의 그 이제 솔루션 안에서 그 다각화할 수 있을까? 요걸 요즘에 사실 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에이전트로 많이 해보고 예, 있어요. 질문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또 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아마 질문이 있어요. 또 있네요. 그 동의서 설명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면 어쨌든 의료진이 설명을 한번 해줘야 하는 건 기본인데 이 에이전트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의료진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원하는 점이라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도 지금 컨소 안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가 하나하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중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동의서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뭐 예를 들면 뭐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달지 입원에 대한 것 설명 행정적인 이슈 때문에 하는 그런 동의서도 존재하고 어떤 그 보험 때문에 하는 동의서도 있고 뭐 법 때문에 하는 동의서도 있고 뭐 어떤 너무 다양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라고 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일단 먼저 저희가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이것은 무조건 이제 사람이 가서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조영제 동의서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설명들을 에이전트가 먼저 충분히 하고 내가 이제 다시 의료진이 가서 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혹시나 좀 더 궁금한 지점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형태로 기존에 들어갔던 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이번에 이제 올해의 테스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질문도 하지 않던 것들을 더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저희가 한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니까 우리가 이걸 안 써보고 상상할 이유가 없는 게, 저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기 힘든 이 인턴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진료할 때도 이렇게들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돌아옵니다. 환자 보자 보는데 요거는 좀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어디까지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지. 그 다음에 좀 더 고참이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쭉 해서 괜찮지요? 요 상세한 거는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좀 테크니컬하게 쭉, 이렇게 쭉 나레이션이 좀 표준화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은. 그래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계없지만 일반화적으로 하는 지식과 그 다음에 휴머니, 애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현재 여태까지 해왔던 프랙티스를 나누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네럴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스와 좀 엑스퍼트 인텔리전스 나눠서 했던 것들을 해보면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 모든 컨텐츠가 다 중요한데 이제 의료진이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파트와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 설명하는 강도가 이 또 JHB님의 질문이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차 교수님, 이거 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짜 여기 질문이 어떤 거냐면요. 솔루션을 적용할 때 EMR 회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있다면 병원마다 사용하는 EMR 회사가 다 다를 텐데,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아, 정말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왜, 모르겠습니다만, 왜 울먹거리고 그러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에 제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한 2024년도는 거의 이익 싸움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2025년도가 되면서 그래도 많이 방법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물론 병원의 특성이 워낙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의 보안의 정도랄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이 팀의 어떤 노련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 수준이 너무 많이 달라서 다 뭐 같다고 얘기할 순 없겠습니다만, 어, 조금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병원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별도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웹뷰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 형태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다뤄보면서 뭐 데이터는 나가지 않지만 어떤 모델은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도 한번 구현해 보는 게 이번에 이제 과제 목표라서 이런 시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EMR 회사와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EMR 회사와 아예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이제 그 병원에 계신 분이신지 EMR 회사에 계신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아니,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네. 어려움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해결하는 중이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면 옵션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우리 병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병원마다 다 하나씩 하나씩 EMR 상황이 어떤지, 인프라가 어떤지, 보안망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의 경험상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병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해나가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또 네. 질문이 아, 있네요. 드디어, 비공개 메시지로도 질문이 하나, 그럴 수도 있군요. 메인 채팅에도 있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이제, UX 이게 연구자이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돼요. 네. 혹시나 더 궁금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제 이메일 주소로 공유했으니까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UX적인 연구, 고민을 나누는 것은 서울대병원에도 서비스 디자인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서울대병원도 네, 서울대병원에도 요즘에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셔야 됩니다. 줄을 서셔야 됩니다. 이게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네. 맨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네, 제 앞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서로 공유하면서 UX적인 측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것은 같이 논의하는 것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딱,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열강을 해주신 예배 팽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이게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저는 사회자로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저희 좋은 강의로 또 메이크 세미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팽 대표님은 저하고 또 뵈어요. 네. 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